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객의 고질병만 제하고 단양 시종, 단양은 단오절이죠. 단오절 본문입니다. 이 장을 보니까 옛날 고 스님이 이 책을 처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이 모병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어요. 보면은 이 모병이라고 하는 것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고 스님께서는 이 모병을 아주 중한 병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질적인 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병은, 그냥 아주 사소한 병이다, 사소한 것. 사소한 병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소한 걸 놓치면은, 공부하고, 이둘게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내용 같겠습니다만은 하도 모병을 중한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병은 아주 사소한 병인데 잠깐 생각을 놓게 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이제 갈렸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 스님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손녀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30년 내 횡초불념 수초보답 요 표현에 보면은 30년 동안에 횡초불념하고 수초부답이라 이렇게 이제 본문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먼저 알아들었어요? 주먹 내밀고 손바닥 내밀고 손등 내민 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들었어요? 이 고스님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106페이지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초학 납자들한테 법문을 하면서 30년 내에 횡초 불념하고 수초부답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든지 대번에 그랬죠. 스님이 주먹을 들고 손바닥을 보이고 손등을 보여서 그 자리에 배기병되는 납자들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면. 스님 알아듣습니까? 내가 또 물었지.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지. 손녀 그러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먹을 보이고 손등을 보이고 손바닥을 보인다. 이건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설이라고 하는 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거량을 주고 받는 거지만 그 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 법을 써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나 되게 뭐라 그랬어요,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년을 내가 공부를 해오면서 그러면은 30년 같으면 한평생 공부했다 소리, 한평생. 한평생을 공부를 해오면서 횡초불념이라, 누워있는 풀을 이렇게 짚지 않았고, 서있는 풀을 밟지 않았다 소리는
선방에서 오로지 이 먹고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역적인 일에는 전혀 신경 안 썼단 소리예요, 보면. 그래서 풀 뜯을 시간도 아껴서 이먹고, 게다가 밖에 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지 않고 이먹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서 있는 풀을 밟을 일이 없잖아요, 보면. 예? 게다가 마당에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내가 요즘에 그 실상사가 사는데 아침마다 풀 뽑습니다. 내가 저기 실상사 발 디디고 오늘 아침에도 풀을 뜯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마당이 엄청 넓은데, 예? 그 넓은 마당을 20명, 30명이 하루아침에 30분, 1시간씩 뜯어내는데, 여기 뜯어내면 여기 자라고, 여기 뜯어내면 여기 자라고. 그 내가 아침마다 그 약수함이라고 하는데, 포행을 가는데, 그 그 약수함 마당도 요 복당만 할까요? 요거보다 한 2배나 될까 보면. 그것도 풀 관리하는데, 거기도 매일 아침마다 그 풀 뽑아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풀을 뽑는 게 도량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이지만, 도량에 들어가 사는 건 공부가 우선이지 풀 뽑는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남는 시간에 도량도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도량 관리가 공부다 그럼 또 할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도량 관리가 우선이 되면서 해야 할 공부를 이렇게 이제 등한시하고 미진하게 하는 거. 요건 이제 순서가 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제 같이 기준이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이먹고 하느라고, 마당에 풀이 나도 풀 뜯을 시간이 없고, 게다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서 있는 풀을 밟을 일도 없는데, 그 오로지 공부만 했다. 이것만 해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손바닥, 손등을 보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다 저기 뭐라 그랬어요, 1998년도에 북경대학교에서 중국 선사라고 하는 책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낸다. 이게 이제 저한테 그 기회 들어와요, 보면. 근데 내가 그 순간 생각하기를 북경대학에서 중국 선사라고 하는 책을 그 북경대학 철학과 인문과 교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원고를 모아가지고 작성의 책을 내는데 5,000불이 없어서 책을 못 낸다? 이 말이 내가 이해가 안 갔는데 실제 5,000불이 없어서 못 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1998년도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북경대학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세계 인류대 반열에 들어갈 대학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금 어설프게 보고 중개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 30년 뒤에는 북경대가 최고 대학 반열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나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인문 철학하는 원로들 그 교수들이 불교에 관한 책을 내고 싶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부랴부랴 6,000불을 마련을 해서 내가 보내드렸어요, 보면. 돈도 없는데 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모아지더라고요,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돈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을 냈는데 연락이 오기를 한국 스님들이 도와주니까 이 작업을 같이 공동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보면. 그 세계적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집필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한국 스님들한테는 좋은 경력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해인사, 통도사,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통도사, 송강사, 그 강주들하고, 또 유론장들하고 일본서 선학 공부 온 사람들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11사람인가 10사람이 이제 그 중국을 가요. 중국을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 밥을 먹고 그 집 초대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책을 내리고 준비한 그 자료 절반을 주면서 한국 스님들이 이제 2-3편씩 짤막하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공동 집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케이 해서 한 2-3개씩 논문을, 그것도 뭐 논문이 페이지 수로 보면 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되니까 한 20-30매? 30-40매만 막 이렇게 작성하면 될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중국 선사를 답방을 해서 현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보면 자료는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중국 선사자를 한 30군데 이렇게 쫙 줄여서 우리가 이제 배분을 해서 거기를 이제 순례를 합니다. 순례를 보면. 순례를 하는데 내가 기억을 석상사라고 하는 절로 기억이 돼요, 보면. 이렇게 쫙 갔는데 그 절이 도심자하고 멀리 떨어져서 찾아가기도 힘들었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찾고 찾아갔는데 점심도 못 먹고 한 오후 1시 반이나 2시쯤에 이렇게 도착을 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스님들이 전부 거기 가죠, 보면. 그런데 그 큰 절에 스님들이 몇 사람 없어요. 지금은 아마 손을 대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차가 돼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그 스님한테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국수만 한 그릇, 중국 국수는, 그냥 물 끓이는데다 국수 펄펄 넣어가지고 펄펄 끓이면 그냥 떠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 보면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이럭저럭 하는데, 도량에 이 풀이 잔뜩 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당시 우리가 좌장으로 통도사 강조했던 그 지한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지한스님 보면. 지금도 통도사 반야함이라고 하는 남자에 계시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옛날에 도인은, 마당에 풀이, 공부하는 스님의 키를 넘어야 도인이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대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 일에 무심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지만 그 안에서 오로지 이목구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맛을 본다. 이제 이런 소리겠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 귀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송강사 인호람 살 때, 어느 날 그 방장스님이 이렇게 쓱 올라와가지고, 인호람 마당을 보니까, 마당에 이제 풀이 막 무릎까지 이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송강사 그 전 방장스님은 마당에 풀이 이만큼 나 있는 걸 보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마당에 풀만 전부 뽑으시고, 학인들 시키고, 학인들 가지고 왔다고 사람을 시켜서 다 뽑는데, 인호람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큰 절은 다 해놨는데 풀이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방장스님, 풀이 왜 이리 자랐나,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씩 웃으면서, 스님, 이놈의 풀들이 내가 도인이 될까 시샘을 하는가 말이야. 이게 빨리 내 키를 넘어가야 내가 도를 이룰 것인데 이놈의 풀이 안 자란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도장이 하고 웃고 내려가더니
일꾼들 사가지고 싹 패버리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도량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풀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횡수훈련, 수초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공부하다 보니까 바깥 나갈 일도 없고, 다른 일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공부하면 놀이패 놀아. 이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성계의 고질병만 제외하고, 모병인데, 이게 모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노장님의 우리 고우스님께서, 그때 노장도 아니지. 그때 고우스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처럼 젊어요, 보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연세가 들어 보이셨는가 모르겠어. 2000년도에는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고우스님은 이제 막 시비가 되니까 이제 고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게, 누굴 찾아가가지고, 검증을 받자 그래, 보면은. 근데 누굴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송강에서 택시 타면 1시간 반 거리에 계셨거든요. 스님 당장 갑시다. 택시비는 제가 내릴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그 스님께서 내 표를 들어줘도 당신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스님, 그건 공부 아니고 고집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뒷날, 한 1년 안 돼가지고, 어느 사찰에서 그 중창불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을 초청법사로 모시니까, 중창불사가 회양식 하는 날인데 저한테 좀 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스님이 오시면은, 내 개별 시간을 한 30분 정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병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물어봤죠, 보면은. 거기에서도 나가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자, 성격의 고질병만 제외하고요. 고질병은, 모병을 말하는 거예요. 마오빙. 그 모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 마오빙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써요. 지금도 쓰는 말인데, 이게 사소하지만은 잘 낫지 않는 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좀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를 평상시 세심하게 해줘야 돼요, 보면. 근데 한순간 놓쳐가지고 물기가 젖어서 바로 후배 먹는다고 계속 파먹잖아요, 보면. 파먹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마오빙이라고 하는 그 모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지만은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게 되면은 내 자신을 괴롭히는 병처럼 화두를 창구할 때에도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보면은. 자, 내가 늘상 말씀드리죠. 부처님 공부라고 하는 것,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찾는 것인데, 부처님 마음을 찾을 때 12분별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12분별하는 마음을 놔야 돼요. 12분별하는 마음을 놔야 돼요, 보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화두를 챙긴다, 부처님 마음을 챙긴다, 내 연부를 한다 그랬을 때, 12분별이 딱 떨어지는 마음 가지고 해요. 그걸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12분별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면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안다 그러면 그걸 떨치려고 노력을 하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와가지고 12분별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걸, 난 모병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 봅시다.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30해를 공부하다 오로지 한번 쾌활한 무산을 먹었더니, 쾌활한 무산, 이 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는 이야기야. 무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병이 들면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 무산을 먹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이야기에 보면 무산할 때 이 산은 가루약이야, 가루약 보면은. 무우라고 하는 건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약. 근데 옛날에 요즘 전부 알약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지만은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약 같은 거 찍고 양약방에 가도 그 양약을 이렇게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졌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약가루가 생각이 나죠, 보면은. 그래서 무산, 쾌활한 무산, 쾌활이라고 하는 건 먹게 되면 그냥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온갖 병에,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약이 무산이에요, 보면은. 그럼 여기서 쾌활한 무산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선녀는 늘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그럼 쾌활한 무산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쾌활한 무산을 먹었더니 이 말은 화두를 들었더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쾌활한 무산을 먹었더니 그 약이 작았더라도 효력은 지극히 컸다. 무라고 하는 그 한 글자가 딱 한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무라고 하는 화두에 몰입이 돼서 탁 챙기는 순간, 그 무에 집중하는 순간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약이 작았더라도 효력은 지극히 크다. 이 화두 한마디, 짤막한 한마디지만은 그 한마디를 탁 챙겨서 공부를 해보니까 중생살이, 온갖 걱정, 시름살이가 다 사라지더라, 이거야, 보면. 그 자리에는 부처병, 조사병, 마음병, 선병, 본부병, 성인병, 생병, 사병, 오름병, 그른병 등을 가리지 않았으니 오직 성객들이 지는 한 가지 고질병만 제외하고는 듣거나 보는 이들 모두 영험 없었던 이들이 없었다. 무엇을 가져다 성객의 고질병이라 하는가. 근데 여기에서 부처병, 조사병, 마음병, 선병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부처병이라고 하는 늘 부처님만 찾아다닌 거야. 내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고 해가지고 꿈속에 봤던 부처님,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부처님 해가지고 그 부처님, 좋은 부처님, 훌륭한 부처님, 나한테 복을 주는 부처님, 요거 찾아다니게 부처병이야, 보면. 조사병은 뭐냐? 나의 선식이 누군가? 응? 옛날에 나의 선식은 누구였는데 지금은 가고 안 계셔. 응? 그러면 나의 선지식을 누굴 모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잖아, 보면. 해인사도 가고 통도사도 가고 막 돌아다니고 보면. 그렇게 딱 돌아다녀 보니까 딱 마음에 맞는 선지식, 공부를 딱 내려주는 그런 선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면에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허당인 경우가 많았지, 보면은. 진짜 부처님, 진짜 조사, 진짜 선지식은, 자기 진짜 마음이 선지식이야. 자기 진짜 마음이 부처님이야. 자기 안에 그 참마음 자체가 부처님이요, 조사 선지식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챙겨서 참마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바깥에 부처님의 형상, 조사의 형상,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거. 이게 부처병, 조사병이라는 겁니다. 또 마음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오로지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12분별을 떨궈야 돼요. 그 마음을 보면서 자꾸 내가 12분별을 일으켜야 돼. 근데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붙으면 마음 공부를 잘 했니 못했니 시비를 해요, 안 해요? 그게 이제 마음병이야.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나서 그러니 이렇군 시비하는 게 이게 마음병이고, 선병이다. 이것에 내가 참선한다 이거야, 보면. 딱 자볼가로 탁 앉으면 참선하는데, 자복이 앉아서 어깨를 펴고 폼 잡고 앉아있는 건 이것이 선이야. 나는 이걸 5년 동안 앉았어. 10년 동안 앉았어. 20년 앉았어. 30년 앉았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주변에 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게 선병이라.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쉬워져서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아상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 이게 선이거든. 부처님 마음이 이어지는 게 선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한다. 그래서 폼을 가지고 내가 선을 한다. 자리에 앉아있는 걸 가지고 선을 한다. 5년, 10년 앉아있었다라고 자랑을 한다. 그건 진짜 선이 아니다. 허상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아무도 없잖아, 보면. 선병 해가지고 선이 최고야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서 12분별이 놓아져서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쭉 이어져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본부뼈, 나는 본부야, 나는 중생이야 그러죠, 보면. 나는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잘못 살아도 돼, 잘 살아야 돼요. 나는 중생이니까 이런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나는 본부야, 나는 중생이라서 난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스스로 본부 중생이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그 꼴밖에 안 되는 것, 이게 본부병, 중생병이다. 그 반대로 이제 성인병이 있어. 나는 도를 깨쳤어. 나는 도인이야. 또 나는 성인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나는 도인이야,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이야기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정말 도인일까, 아닐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도인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안 봐요?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 허황된 말로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보면. 이 상자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도인인 척 하는 사람들 상자를 많이 드리더라고. 응? 나는 깨달았어. 내 의도속이 이거야. 응? 나는 도인이야. 남은 확인을 못했는데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분을 쫓아갈 것 같아요, 안 쫓아갈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이게 거짓된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무시하는 사람보다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여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비 이야기를 하고 실흥종교 이야기를 하면서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논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딱 얽혀서 어떤 기득권이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패거리가 형성이 되면 못 빠져나와. 자기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못 빠져나와,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 거짓된 모습을 탁, 던지고 나서 오로지 본심, 진심, 참만만 챙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생병, 사병, 생병이라고 하는 거, 생사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다, 뭐가 생겨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어지고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생사는 생멸의 다른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생사라고 하는 건 무상한 거야. 생멸이라고 하는 건 무상한 거예요, 보면. 근데 생이다, 사다, 이거 상대적인 개념인데 한쪽을 부둥켜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그 입장에서 생병, 사라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병이라고 하는데 생사라고 하는 건 대립적인 개념에서 어느 관점에서 분야에 따라서 생이 사가 되기도 하고 사가 생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한쪽만 붙잡고 고집하는 것, 그게 생병, 사병이다. 근데 옳은병, 그런 병들 가리지 않았으니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 보면은. 오직, 성객들이 지는 한 가지 고질병만 제외하고는 듣거나 보는 이들 모두 영혼 없었던 이들이 없었다. 이 무엇을 먹었더니 이 모든 병을 싹 고쳤다는 거야, 싹 고쳤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다 고쳤다, 이거 다 영험을 받았는데, 근데 성객들이 지는 한 가지 고질병만 제외하고 이걸 이제 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모병. 그걸 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한 가지 성객들이 가진 고질병, 이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보면. 그래서 성객들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는 마음이다.
분별하는 마음이다. 그건 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니까 번뇌다. 아상, 번뇌, 시비, 분별이 어디에서? 그냥 무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무명이 남아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성객들이 지는 한 가지 고질병만 제거하고는 듣거나 보는 이들 모두 영웅 못 썼던 이들이 없었다. 무엇을 가져다 성객의 고질병이라 하는가? 무엇을 마법병이라 하냐? 이렇게 딱 물어봐야 된다. 한참 있다 말씀하시기를 부대의 각자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 점검하여 봐라. 성객의 고질병을 이야기를 했는데 모병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일러보아라 그랬단 말이야. 일러보아라. 근데 아무도 이루지를 않아 보면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던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잘 챙겨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4번 주다라는 거 볼게요. 무사는 화두를 가리키니 화두라 그랬죠. 선녀를 보시면서 좋은 말들이 나오면은 화두하고 전부 연결시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 화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화두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참선 공부하는 사람에게 화두만 있으면 일체 근심 걱정이 없다는 의미로서 쓰인 것이다. 화두만 챙기는 사람들이 무슨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보면은 오로지 공부밖에 없지. 그다음 105번은 중국에서 모병은 먹병은 사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나 나쁜 버릇 또는 결점이나 약점의 뜻으로 쓰인다. 선화자의 공부란, 이 선화자는 납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선한 납자에 보면 선화자의 공부란 오로지 화두를 들어 철저하게 답하여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아상이 사라진 텅 빈 공적 영지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 공적 영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적 영지? 공적 영지? 저하고 공부할 때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보면. 그래서 뽑아요. 공정 영지의 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공정 영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뭐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냐? 공적 영지할 때 공적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다는 소리야. 마음속에 12분별이 다 텅 비어 있는 공,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고요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고요하다. 그게 적이야 보면. 번뇌가 사라져 텅 빈 공, 고요한 마음짜리 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부처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죠. 빛이 나와 세상의 오독을 밝게 환하게 드러낸다 그랬죠 보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빛이 비추어서 모든 것의 실상이 딱 드러나게 되면 첫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첫 보면 아는 것 이게 영지야.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보면 알아. 신령스럽게 척척척척 알아지는 거예요. 그 영지는 신령스러운 암이라. 아르마리가 아니고 이때는 암이에요. 이 알지자가 보통 아르마리 뜻으로 90% 내지 95% 갔어요. 근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신령스러운 영자 같은 게 딱 붙어 있을 때에는 부처님 마음자리 그냥 척 알아지는 거야. 어떤 생각으로 추리 분별해서가 아니고 그냥 보는 즉시에 통찰해서 아는지에 이게 영지에 보면 빛으로 통찰해서 아는 지혜 이게 부처님 지혜죠 보면. 공적 영지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 법을 중도법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빠지는 법이니까 하나라도 틀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보면. 중도에서 중이라고 하는 건 한 채 오차도 없는 법이 중도법이다. 이 가운데 중이 아니고 그냥 관역 10점에 10점짜리를 깨뚫어 버리는 거야. 전골 깨뚫어 버리는 거야. 한 채 오차도 없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한 채 오차도 없는 법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법자리에 붙여진 마음이 있고 그 붙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 나오는데 그런 법을 중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적 영지는 중도법이다. 공적 속에 영지 있고 영지 속에 공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 공적 영지를 다른 말로 쌍차쌍조, 쌍차쌍조라고 하는 건 우리 스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보면 쌍차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12분별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싹 막아버리는 게 쌍차야. 쌍으로 모든 게를 착 막아버리는 게 쌍차야. 보면 그럼 쌍차가 되게 되면 마음속에 12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고요하겠죠. 쌍차는 공조와 같은 말이다. 거기에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 18세의 모든 걸 환하게 낭임없이 비춰보는 걸 쌍조라 그러거든요. 쌍차, 쌍조가 중도법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가 있기 때문에 중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도법을요, 우리 불자들한테 딱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이고 부처님 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막 다른 말로 말하면 쌍차, 쌍조, 공정영재, 진공묘요, 선정지혜, 대사즉활, 차저동시에 이게 전부 그 소문에 쓰는 말이거든요. 보면은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부처님하고 부처님제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공정영재 자리를 찾는 일이다. 부처님 마음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화두를 타파해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어떤 경계에 만족하거나 집착하여 공부를 망치게 되는 일이 많다. 집착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는 사소한 일인데도 고질적으로 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공부를 망치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 큰 스님은 선문 종로에서 보살의 십지 경계에 들어가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마구니 경계라고 하여 극력하게 꺼렸는데 이 경계도 본부로서는 조금 더 헤아리기 어려운 부사양 경계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경계에 집착하여 시비하는 고질적인 나쁜 버릇은 버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십지 경계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을 보게 되면은 보살의 경계를 52단계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52단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패양, 십제, 등각, 묘각 그래가지고 이제 52로 나눠 놓는데, 이 십지 보살은요, 기실론에서는 법신보살. 법신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아, 이 소리에 보면. 근데 법신보살로 불리지만은 마지막 무명을 깨치지 못했어. 무명 밑으로는 전부 중생인데, 묘각 자리에 가야 무명이 깨진 것이고, 등각으로부터 50일은 전부 무명 밑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봤을 때는 전부 중생이에요, 보면. 부처님이 봤을 때는 보면. 근데 십신도 지니지 못한 우리 본부들이 십지보살을 볼 때는 부처님하고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 거의 같아. 우리 눈 같은 거야, 보면은. 하지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중생이다. 근데 이 십지보살의 경계에 들어간 보살들이 자기 경계보다 높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공부가 완성이 됐다. 나는 깨쳤다. 간간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구니 경계에 걸렸다. 마구니 경계 자체가. 그래서 십지보살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처님과 같지만은 그 십지보살들이 마지막 무명이라고 하는 한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공부에 만족을 할 때에는 만족을 통해서 공부가 더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공부 분상에서는 마구니 경계에 딱 걸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십지보살도 그 마구니 경계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설사 부처님 세계에 가 있다 할지라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환문을 한번 받을게요. 30년 내에 30년을 쭉 살아오면서 횡초불량 누워있는 풀을 잡지 아니하고 뜯어내지 아니하고 횡초부답이라 서 있는 풀을 밟은 적이 없었다. 다만 오로지 지합득 일복 쾌활 무산이라. 쾌활한 무산을 복용할 뿐이었다. 쾌활한 무산을 한번 지합득 복용할 뿐이었다. 쾌활한 무산, 이 무산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화두에 보면 화두 하나만 챙겼다 이 소리에 보면 그 화두를 무산을 바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산 하나만을 복용했을 뿐이었다. 화두만 챙겼을 뿐이었다. 여러분들 화두 챙길 때요 화두를 잘 챙기려면 몸과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화두 이렇게 딱 챙길 때 아무 생각 없이 화두만 내 앞에 놓고 쭉 챙겨나갈 때는 일체 십이 분별심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식이 맑아지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막 쾌활할 수밖에 없어. 몸이 막 날아갈 수밖에 없어. 몸이 막 붕붕 뜨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그 선방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포행을 가잖아요, 포행을 가게 되면은 정리를 잘 하다가 포행을 하면 이 포행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정진하면서 그 망념 같은 걸 많이 짓게 되면은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몸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고 그 무거워진 게 더 무거워지고 이제 깊어지게 되면 병이 되기도 하는데 참선을 잘하면은 잘하는 그 자리에서 병이 사라지지만 참선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참선을 통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기약이 숨이라도 그 약이 비록 미약한 것이랄지라도 신통한 약은 가루약 한 점만 먹어도 몸에 병을 낫게 하듯이 화두라고 하는 게 짤막하지만 그 화두를 잘 챙기게 되면은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숨이라도 주공이 극대라. 그 약효의 효과가 최고였다 이거에 보면 최고인 그 자리에서 불면 묻지를 않았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병, 조사라고 하는 병, 마음병, 선병, 본부병, 성인병, 생사병, 또 시비하는 모든 병을 묻지 아니하고 그 어떤 병이든지 묻지 아니하고 무불영음이야. 영음을 갖지 않은 적이 없어서 단 하나만 제해놓는데 누굴 제해놨느냐? 제선하자. 선하자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한테 있는 일종 모병지혜에 선하자가 갖고 있는 모병 그것만 재놓고서는 문자, 견자, 화두의 이야기를 듣고 화두를 보는 자 무불영음이야. 영음이 없던 사람은 없었다. 차완삼마하여 그렇다면 무엇을 일러다가 환삼마 무엇을 일러다가 장모병고 모병이라 하는고 무엇을 일러다가 모병이라 하는고 모병만 재놓고 다 영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모병이 뭐냐 그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보면 양무에 운하되 모병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해. 나도 말을 안 해. 양무에 운하되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각 정기당하여 저마다 그대들에게 청하오니 기나하여 공무하는 그 법당에 돌아가서 점검가나라. 내가 말하는 그 모병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